예부터 다른 어종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 데다 값이 싸고 맛까지 좋았던 녀석. 사시사철 우리 밥상을 지키며 국민 생선으로 자리매김한 생선의 제왕, 갈치입니다. 가히 생선 중에 최고로 꼽히는 녀석이죠. 우리 한국에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국물 때문에 구시하지. 큰 갈치는 달콤하면서 이 살이 단단하니 잡초 맛이 좋아요. 부드러우고.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던 국산 갈치가 최근 귀한 몸이 됐는데요. 시장 자판과 밥상 위를 점령했던 국산 큰 갈치가 잡히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이젠 턱없이 부족한 국산 큰 갈치의 자리를 수입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산 갈치들이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안 나요. 지금 많이 안 나니까 밖에 대부분이 수입 갈치들이 많고 국산은 거의 없어요. 이게 수입산 갖다가 국산 갈치다 이래도 분류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전문가들도 어려울 겁니다. 국민 생선 갈치의 위기. 올겨울 금갈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국산 갈치의 사연을 지금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갈치로 가장 유명한 항구, 제주 성산포항. 성산포에선 지금 갈치 조업이 한창인데요. 11월에서 2월 사이 제주 인근에서 잡히는 갈치들이 크기가 크고 굵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갈치 조업의 최적기입니다. 이맘때의 갈치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온몸 가득 살을 찌우고 동중국해로 이동했다가 봄이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우리 바다로 회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겨울철에는 주로 좀 따뜻한 지역인 동중국해, 제주도 밑에 동중국해에서 주로 머물다가 이제 그 수온이 올라가면서 봄철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6월이나 7월쯤 되면은 그 남해안 연안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이제 가을철까지 머물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서 동중국해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치는 멀리 동중국 아래까지 회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갈치배는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이상 조업을 나가야 합니다. 갈치 미끼부터 기름과 각종 식료품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엔 만족할 만큼 갈치가 잘 잡히지 않고 있죠. 작년보다는 못하죠. 작년보다는 조금 못하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어획량이 많이 감소돼 갖고 있는 거예요. 큰 배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성산포에 33척인가 4척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산포가 최고 많았었는데 한 6, 7척씩 운영됐었는데 이제 해마다 가수조 안 돼가니까 배가 계속 줄어드네요. 보니까. 다음 날 새벽, 모든 준비를 마친 갈치잡이 어선은 40일간의 긴 항해를 떠나는데요. 조업 시간이 긴 만큼 선원들의 마음도 남다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처자식 있고 하니까는 나가면 바로 보고 싶지. 이번에 나가면 고기나 좀 많이 잡아왔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출항 후 배 안에선 갈치 미끼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백 개의 낚싯바늘에 미끼로 쓸 꽁치를 손질하는 건데요. 바닷속에서도 냄새를 멀리까지 풍기는 꽁치야말로 갈치를 유인하는 미끼로 제격입니다. 꽁치가 갈치가 잘 타지요. 예전에는 멸치를 사용했다고. 멸치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 고기 안 먹을 때.
이 배는 수백 개의 낚싯바늘에 미끼를 매달고 수심 40-50m 정도로 깊게 내려 조업하는 연승배인데요. 주로 큰 갈치를 잡습니다. 새낚시는 물에 띄워서 이제 잡지만은 연승은 바닥에 이제 가라앉혀서 잡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닥에 가라앉히면은 아무래도 갈치가 굵은 것이 또 한 마리라도 더 물었고. 미끼 작업이 끝나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 낚싯바늘을 풀어주는데요. 보통 한 번에 4-5천 개의 바늘을 사용합니다. 여느 조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갈치는 이동 경로에 따라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선장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그러죠. 이거 뭐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해온 뭐 노하우도 있고 그때 가는 자리들이 다 있어요. 선장들이 언제쯤 어디서 나갔다 언제쯤은 어디서 나가야겠다 하고 그래 다 그래가지고 뭐 가는 거죠. 2시간이 지나고 바늘을 걷어야 할 시간. 낚싯바늘을 서서히 걷어올리자 기다렸던 갈치가 한 마리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스런 은빛 갈치. 제주산 은갈치가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장거. 작은 거. 아직 굵은 거 안 올라왔어요? 첫 번째 포인트 자리에서 올라온 갈치는 대부분 씨알이 작은 장갈치. 상품성 있는 큰 갈치들이 올라와 줘야 하는데 선원들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큰 갈치가 자취를 감춘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 저인망들이나 이 안강망들, 육지 안강망들은 이거보단 더 잘 치어까지 다 잡아내요. 치어까지. 그런 걸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건 판매도 받아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일부 어획 강도가 높은 배들이 풀치라고 불리는 갈치 새끼들까지 잡고 있는 상황. 돈이 된다는 이유로 작은 새끼까지 무분별하게 잡다 보니 맛 좋은 큰 갈치 보기가 힘들어진 거죠. 사료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제 잡는 양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느냐? 안 나와져요.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밀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정상적인 입판 경로를 거쳐갖고 치어를 만약에 파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반감을 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갈치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데요. 우리 바다는 해마다 수온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치 개체수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갈치 어획량이 곤두박질 치면서 국산 큰 갈치는 그야말로 금갈치가 되었습니다. 3자 20mm 중자, 그다음에 1자 13mm 대갈치 나오고. 크기별로 선별한 갈치들은 곧바로 냉동시켜야 되는데요. 갈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싱싱할 때 얼지 않으면은 선도가 급격히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나가는 원양선 같은 경우는 그 배 내에서 이제 급능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제주도 인근 바다나 뭐 목포 인근 바다에서 조업된 그런 갈치들은 이제 가지고 와서 뭐
그 바로 생물로 이제 팔리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얼음에다가 이제 빙장갈치라고 해서 이제 얼음을 깔고 생물 상태에서 이제 판매가 됩니다. 오전 조업도 끝이 나고 배 위에서 마련하는 첫 식사. 비록 큰 갈치는 잡히지 않았지만 갓 잡은 신선한 갈치로 밥상을 준비하는데요. 제주에서 잘 잡히는 고등어에 장어까지 바다것들로 한상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40여 일이 넘는 긴 항해 기간 동안 한솥밥을 먹는 가족 같은 존재죠. 식구들하고 생활하는 것보단 지금 요 식구들이 생활하는 날짜가 많아요. 그렇겠어요. 1년이면 한 3개월. 3개월은 가족들하고 있어도 한 8, 9개월은 지금 다 이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40여 일의 긴 항해 동안 선장과 선원들은 풍어를 꿈꿉니다. 육지에서 갈치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 부산 자갈치 시장. 요즘 국산 큰 갈치 보기가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렵다 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큰 갈치 역시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국산 갈치가 요즘 가격은 얼마나 해요? 굉장히 비싸요. 배 얼마 정도예요? 10마리짜리가 35만 원. 지금 8마리가 한 40만 원 가요. 진짜 비싸네요. 나온 시세가 그랬네. 국산 갈치를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갈치가 비싸고 나서부터 많이 안 찾아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요. 비싼 국산 갈치를 대신해 자판에 올라온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수입산 갈치입니다. 국적도 다양하죠. 요거는 세네갈, 요거는 파키스탄 건데 요거랑 다 똑같아요. 파키 거는 4마리 5만 원인데 우리 국산 거는 한 마리 5만 원 줘야 돼요. 크기도 크고 국산에 비해서 값도 저렴한 수입산 갈치. 덕분에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크네요. 이게 파키스탄. 네, 이게 하루에 나가는 것이 보통 한 20잡씩 나가요. 이렇게 들어온 수입산 갈치는 국산 갈치와 외관상 차이가 납니다. 외관으로 보면은 이제 눈알 색깔이 우리나라 갈치는 이제 뭐 투명하거나 조금 냉동을 하게 되면 하얗게 되죠. 근데 남방산 갈치는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이 노란색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는 옆지느러미하고 등지느러미에도 이렇게 엷은 노란색이 있어요. 이 노란색은 싱싱할 때 엷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뭐 해동이 돼서 시간이 지나거나 손도가 나빠지면 이 노란색이 조금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이 빛깔이 나는지 여부, 요걸 보시면은 이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 있고요. 수입산 갈치 중에서도 따뜻한 적도 인근에서 수입된 갈치는 구별이 되는 반면에 일본에서 잡은 갈치는 구별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조업 방식으로 잡히는 갈치이기 때문이죠. 예,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뭐 생갈치,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생갈치가 거의 국산으로 둔가배가 팔리니까 많이 들어오죠. 일본에서 이제 냉동갈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냉동갈치긴 해도 이게 이제 우리 그 제주도 은갈치하고 그 겉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뭐 조업 방식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이 소비자가 구분하기는, 전문가들도 이건 구분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이제 일본산 하면은 이제 많이 꺼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산으로 원산지 많이 세탁이 돼서 그렇게 둔갑이 돼서 팔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근 아랍에미리트산 생물 갈치까지 수입되고 있어 국산 갈치와의 구별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 실제 갈치를 다듬어 놓으면
어느 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크기나 모양으론 구별은 물론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몸통의 색깔을 보고 구별한다지만 소비자들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판매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상황입니다. 수산물의 그 소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급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물량이 우리나라 국내 생산이 너무 적어서 그 물량을 또 수입량으로 차지한다면은 뭐 이제 식량 주권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원산지 부분, 워낙 그 갈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국내 수산물의 어떤 그 소비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등어를 누르고 국민 수산물로 자리매김한 갈치. 가을 갈치는 돼지 삼겹살보다 낫고 은빛 비늘은 황소갑보다 높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뛰어난데요.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맛이 갈치만이 가지고 있는 풍미입니다. 다른 이 갈치는 전체의 비늘까지 다 드실 수 있는 게 갈치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내장에 그 안 좋은 것만 빼지 알도 갈치찜 할 때는 드시면은 그 알도 맛이 있고 버릴 게 없는 게 갈치예요. 국산 갈치여도 큰 것하고 적은 것하고 맛이 달라요. 큰 게 담백하니 너무 맛있어요. 지금 만져봐도 엄청 부드러워요. 두부 만지듯이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딱 보면 결이 이렇게 역시 달라요. 속결 봐도 다르고. 예. 잘 익은 국산 갈치는 싱싱하고 살도 탱글탱글합니다. 만져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이제 보시는 것하고 만져보시는 것하고 드셔보시면은 전혀 다를 거예요. 국내에서 잡힌 신선한 갈치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른쪽 것은 이제 고소한 맛이 입맛에 확 땡기는 맛이 있습니다. 담백하니. 우리 바다와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국산 큰 갈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어린 새끼까지 모조리 잡아내는 남획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 바다에 좀 더 크고 좋은 갈치가 돌아오는 건 어민과 소비자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 낚싯바늘을 풀어주는데요. 보통 한 번에 4~5천 개의 바늘을 사용합니다. 여느 조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갈치는 이동 경로에 따라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선장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거 뭐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해온 뭐 노하우도 있고 그때 가는 자리들이 다 있어요. 선장들이 언제쯤 여기서 나갔다 언제쯤은 어디서 나가야겠다 하고 그래서 다 그래가지고 뭐 가는 거죠. 2시간이 지나고 바늘을 걷어야 할 시간. 낚싯바늘을 서서히 걷어 올리자 기다렸던 갈치가 한 마리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스런 은빛 갈치. 제주산 은갈치가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갈치로 가장 유명한 항구, 제주 성산포항. 성산포에선 지금 갈치 조업이 한창인데요. 11월에서 2월 사이 제주 인근에서 잡히는 갈치들이 크기가 크고 굵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갈치 조업의 최적기입니다. 이맘때 갈치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온몸 가득 살을 찌우고 동중국해로 이동했다가 봄이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우리 바다로 회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겨울철에는 주로 그 좀 따뜻한 지역인 동중국해, 그 제주도 밑에 동중국해에서 주로 머물다가 이제 그 수온이 올라가면서 봄철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6월이나 7월쯤 되면은 그 남해안 연안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뭐 산란을 하고 이제 가을철까지 머물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서 동중국해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치는 멀리 동중국 아래까지 회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갈치배는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이상 조업을 나가야 합니다. 갈치 미끼부터 기름과 각종 식료품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엔 만족할 만큼 갈치가 잘 잡히지 않고 있죠. 작년보다는 못하죠. 작년보다는 조금 못하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어획량이 많이 감소돼 갖고 있는 거예요. 큰 배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성산포에 33척인가 4척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성산포가 최고 많았었는데 한 막 6, 70척씩 운영됐었는데 이게 해마다 가수조 안 돼가니까 배가 계속 줄어드네요. 보니까. 다음 날 새벽, 모든 준비를 마친 갈치잡이 어선은 40일간의 긴 항해를 떠나는데요. 조업 시간이 긴 만큼 선원들의 마음도 남다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처자식 있고 하니까는 나가면 바로 보고 싶지. 예부터 다른 어종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 데다 값이 싸고 맛까지 좋았던 녀석. 사시사철 우리 밥상을 지키며 국민 생선으로 자리매김한 생선의 제왕, 갈치입니다. 가히 생선 중에 최고로 꼽히는 녀석이죠. 우리 한국에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국물만 따면 구시하지. 큰 갈치는 달콤하면서 이 살이 단단하니 잡초 맛이 좋아요. 부드러우고.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던 국산 갈치가 최근 귀한 몸이 됐는데요. 시장 자판과 밥상 위를 점령했던 국산 큰 갈치가 잡히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이젠 턱없이 부족한 국산 큰 갈치의 자리를 수입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산 갈치들이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안 나요. 지금 많이 안 나니까 밖에 대부분이 수입 갈치들이 많고 국산은 거의 없어요. 이게 수입산 갔다가 국산 갈치다 이래도 분류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전문가들도 어려울 겁니다. 국민 생선 갈치의 위기. 올겨울 금갈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국산 갈치의 사연을 지금 들어봅니다. 나가면 고기나 좀 많이 잡아왔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출항 후 배 안에선 갈치 미끼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백 개의 낚싯바늘에 미끼로 쓸 꽁치를 손질하는 건데요. 바닷속에서도 냄새를 멀리까지 풍기는 꽁치야말로 갈치를 유인하는 미끼로 제격입니다. 꽁치가 갈치가 잘 타지요. 예전에는 멸치를 사용했다고. 멸치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 고기 안 먹을 때.
이 배는 수백 개의 낚싯바늘에 미끼를 매달고 수심 40-50m 정도로 깊게 내려 조업하는 연승배인데요. 주로 큰 갈치를 잡습니다. 새낚시는 물에 띄워서 이제 잡지만은 연승은 바닥에 이제 가라앉혀서 잡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닥에 가라앉히면은 아무래도 갈치가 굵은 것이 또 한 마리라도 더 물었고. 미끼 작업이 끝나면